안녕하세요. 신장내과 특강으로 2차성 고혈압에 대해서 시리즈로 세 번째 시리즈 강의입니다. 제가 신장내과 특강을 할 때는 신장내과적인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기본적인 정보보다는 자기가 벌써 그 진단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신장내과 특강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더 어려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특강 강의 시리즈는 다소 기술적인 단어가 나오더라도 이해하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임상 사례를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37세 여자인데요. 조절되지 않는 높은 혈압으로 보통 혈압이 180에서 210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완기 혈압도 95에서 115를 왔다 갔다 하는 고난도 고혈압을 가지고 있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이 환자가 양쪽 허리 통증이 만성적으로 있고, 그런데 왼쪽 허리가 좀 더 심하게 통증이 와서 신장내과로 내원을 한 경우였는데요. 이분의 병력을 보니까 신장 결석이 여러 번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피 검사를 해보니까 포타시움 3.6, CO2 19, 크리아티닌은 0.9, 그리고 CBC는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소변 검사에서 1+ 양성의 약간의 혈뇨가 나왔는데요. 그 혈뇨는 아이소몰픽이라고 정상적인 적혈구 모양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보니까 양쪽 신장에 네프로칼시노시스가 발견되었는데요. 요즘은 이 필름을 그렇게 많이는 쓰진 않지만 예전에 좀 더 많이 썼던 엑스레이죠. 그냥 플레인 필름이라고 해가지고 KUB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골반과 신장 쪽을 보는데요. 자, 여기서 화살표를 보시면 이렇게 이쪽이 신장인데 양쪽에 이렇게 하얗게 큰 포도송이처럼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이 보이죠, 양쪽에. 그거를 이제 우리가 네프로칼시노시스라고 하는데요. 돌 같은 것들이 여기서 생기면서 나오면 이게 더 하얀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CT 유로그램을 하니까 바일라드럴 네프로칼시노시스가 컨펌이 됐고요. 여기가 이렇게 소변이 꽉 차 있고 이 하얀 부분이 좀 더 길게 가야 되는데 여기서 끊긴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질환은 이 CT 유로그램을 가지고도 진단이 되는 병인데요. 메듈러리 스폰지 킷니라고 해서 제가 한국말로는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게 선천성으로 생기는 질환인데요. 하지만 가족력은 없습니다. 보통 부모가 있거나 형제 자매들이 이런 병이 있다, 이런 가족력이 없이 선천성으로 태아일 때 이 컬렉팅 덕이라고 하는 신장에 소변이 만들어진 마지막 끝부분에서 이 관이 막혀가지고 팽창을 하면서 생기는 병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팽창을 한 데서 신장 결석들이 만들어지고 요로 감염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충분한 수분 섭취로 해서 계속 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소변을 플러시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신장에 돌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예제처럼 그런 분들은 대부분 20대, 30대까지도 자신이 그 병이 있는지를 몰라서 20대, 30대에 발견이 되는 병이고요. 그때는 벌써 돌이 몇 번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치료에서도 신장 결석을 예방하는 치료를 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포타시움 시트레이트라는 약을 복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로 감염이 흔하기 때문에 요로 감염의 주기적인 검사와 필요한 경우 항생제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게 2차성 고혈압을 일으키기 때문에 고혈압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오늘 강의와 약간 비슷한 CT 영상이 있어서 보너스 강의처럼 말씀드리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이제 파필러리 네크로시스라고 해서 신장에 파필라라고 해서 신장 끝부분이 허혈성으로 괴사가 되는 그런 질병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CT 유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해보면 아까 이 메듈라리 스폰지 킷니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얀 것이 조금 더 바깥으로까지 나오는데 이 여기가 파필러인데 이 파필러가 괴사가 되면서 이 CT를 보면 그게 없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파필러리 네크로시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메듈러리 스폰지 킷니 첫 번째 강의는 이렇게 끝에 부위가 있고, 그리고 파필러리 네크로시스는 이 부위 자체가 허혈과 괴사로 인해서 없어지게 되니까 이렇게 짧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왜 제가 이 메듈러리 스폰지 킷니를 이야기하면서 파필러리 네크로시스를 보너스 강의로 하게 됐냐면, 이 파필러리 네크로시스가 생기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한국 사람들이 많을 수 있는 거는 만성적 소염제 복용, 뭐 아이비프로핀이나 에드빌 이런 거가 될 수도 있고요. 당뇨 때문에 이런 파필러리 매크로시스가 생길 수 있고요. 급성 신우신염도 생길 수 있죠. 시클셀 같은 경우는 흑인들한테 있는 거기 때문에 한국 사람에는 시클셀이 없고,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가 흔한 원인 질환으로 있어서 간혹가다 소염제 아이비프로핀 많이 드시거나 당뇨 있으시거나 급성신우신염으로 인해서 이런 파필러리 네크로시스가 왔다고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파필러리 네크로시스의 증상은 아무 통증이 없는데 혈류가 발생하거나 어떨 때는 실제로 아프면서 혈류가 나오는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진단을 하면서 CT를 찍어보게 돼서 이렇게 알게 되는 경우고요. 그리고 이렇게 괴사돼서 나오는 물질 때문에 요도가 폐색이 되기도 합니다.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메듈러 리스폰즈 키드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2차성 고혈압을 만드는 흔하지 않은 병입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선천적으로 이렇게 해서 만약에 그 질환을 진단을 받으셨다면 뭐 구글이나 영어로 찾아보면 자료가 많을 것 같긴 한데 유튜브에서 이런 질환에 대해서 영상이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짧게나마 만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운 말이 몇 개 있었는데요. 제가 한국말로 번역을 못해서 죄송하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